자, 세 번째는요, 실시 설계입니다. 자, 실설계는 가장 중요한 게 시설을 위한, 다시 말해 시공을 위한 설계도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설계도서는 기본 설계하고 다른 거예요. 기본 설계는 뭐예요? 계략 공사를 산출하고 실설계 지침 만드는 거예요. 실시 설계는 뭐냐? 시공을 위한 설계도서를 만드는 거다. 시공을 위한 거. 그러니까 시공을 위한 설계도서니까 가장 중요한 뭐예요? 시공이 가능한지 안 한지가 중요하잖아. 그러려면 뭐예요? 표준 공법, 표준 시방서를 알아야 되죠. 그죠? 표준 시방서가 중요하잖아요. 표준 공법을 모르면 실설계를 못하는 거죠. 두 번째는 현장을 우리가 실사를 잘해야 돼요. 현장 실사. 세 번째는 다른 공정와의 관계잖아요. 저는 뭐 우리 혹시 이제 여기 KT 우리 김영동 기수님도 계신데 KT 계셨던 선배님들은 아마 그 이영희 부장님이라고 남자 부장님 계셔요. 저는 그분이 저를 엔지니어로 성공시킨 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제가 이제 삼성전자의 과장을 29살에 했습니다. 아주 젊었을 때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 삼성전자 설계 과장을 하면서 그 KT를 들어다녀서 이제 KT 그 당시 통신시설 사무소 구로전하고 뒤쪽에 있었죠. 그러면 이제 어떤 그 물량이 나오면 기본 설계된 거 가지고 이제 제가 현장 실설계 담당하는 과장이었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제 저를 테스트하려고 보통 이제 우리가 보통 전화하고 그 당시 우리 한 40개 정도 설계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한 5개 정도 모아가지고 이제 우리가 월별로 가서 이제 그 저걸 받아요. 승인을 받아요. 그러니까 KT 통신사무소 승인을 받아야 그 다음 실설계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승인이 안 떨어지면 삼성전자에서는 아무 일을 못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도면 한 5개의 국사, 도면은 국사당 한 20장 정도 되니까 한 100장 정도 가지고 들어갔어요. 그때는 트레이싱지입니다. 트레이싱지인데 그림을 그려가지고 갔는데 딱 첫 장을 보다가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최 과장, 너 과장 된 지 얼마 안 됐지? 네, 안 됐습니다. 너 무슨 과장이냐? 아, 실설계 과장인데요. 실설계 뭐냐? 대답 못했죠. 그러니까 아무 말도 안 하다가 탁 도면 보면서 첫 마디 묻더라고. 야, 이 지금 전화국이 있는데 이 전화국에 북쪽이 어디냐 물어봐. 북쪽이. 제가 실서를 안 갔다 왔잖아요. 북쪽 말을 못했죠. 그랬더니 이 양반이 딱 덮어버려. 가지고 가. 야, 시설계 도면 승인 받으러 온 사람이 해당된 전화국에 동서남북도 확인 안 하고 무슨 아니야. 그 말은 뭐예요? 현장 실사 네가 안 갔다 왔으면 그 갔다 오는 후배들을 다 챙겨가지고 어디가 북쪽이 남쪽인지 확인하고 가라 그 말 아닙니까? 그래서 한 일주일 동안 준비해서 또 갔어요. 막 열심히 해서 야 현장에서 갔다 온 애들 어디가 북쪽이냐 남쪽이냐 뭐 이렇게 지리 물어보고 하겠다. 열심히 해서 갔어요. 또 승인 받으라네. 좋아. 이제 물어보도 안 해. 동서남북은. 두 번째, 보통 그 당시에 이제 교환국이 2층에가 전화국 교환기 설치되고 그렇잖아요. 그다음에 지하층, 지하 1층에 이제 MDF 설치되고 거기 전원 축전기 설치되고 그렇잖아요. 근데 2층 딱 문 열다 2층을 딱 도면표도만 딱 이렇게 묻는 거예요. 최 과장, 기준점이 어디냐 그래요. 기준점. 여러분 기준점이라는 게 뭐냐면요. 전화국의 문을 딱 열면 그 2층 교환실 문을 열면 교환실 문을 열고 나서 첫 번째 렉이 설치되는 지점을 기준점이에요. 첫 번째 렉이 설치되는 지점이 기준점이라고 하거든요. 기준점을 묻더라고. 거기다 신줄을 박아놓거든요. 저 기준점 생각 한 번도 안 했어요. 또 딱 덮어. 가. 그래서 또 가서 일주일 내내 해가지고 또 기준점이 어딘지 다 조사해가지고 아까 말한 대로 전원실 뭐 MDF실 다 정리 갔어요. 딱 갔더니요. 세 번째는 그렇게 묻더라고. 야, 전원실이 몇 층이냐? 1층인데요. MDF실이 몇 층이냐? 지하 1층인데요. 야, 그러면 어떻게 MDF에서 이쪽 통신실로 교환실로 올라오냐 그러더라고. 이렇게 올라온다. 이게 최단거리냐 최장거리냐 물어보더라고. 에? 최단거리 시장 한 번도 생각 안 했는데. 그게 보면 그 증설되는 위치하고 교환국 설치되는 게 정반대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MDF가 증설되고 교환실이 그 교환 기계가 증설돼가는 과정이 뭐랄까요? 배치가 거의 같이 가야 됩니다. MDF 배치하고 같이 가야 케이블이 이제 줄어들 아니면 꼬여요 이렇게 X가 됩니다. 그걸 묻는 거예요. 대답 못했죠. 가지고 가. 그렇게 한 대여섯 번을 빠꾸 맞았습니다.
자, 눈물 나더라고. 그때는 막 욕이 막 나오죠. 아씨. 지금 생각하면요. 그 어르신이 저를 제대로 가르친 거예요. 사실 그 생각하면 지금도 막 눈물 납니다. 정말 힘들었거든요. 힘들었지만 그 선배님이 했던 거를 따라가니까 지금 제가 제 나이에도 현장 실사하면 저는 정말 철저하게 합니다. 2020년에도 제가 나이가 먹었지만 우리 회사에 지금 저는 이제 전기 관련된 회사에 있거든요. 그 연구소장인데 한국철도공사에서 열차 행선안전치 20개 역사에 대한 그 실설계를 맡았어요. 근데 우리 회사는 통신 전문한 사람이 저뿐이었거든요. 제가 실수를 해야 되잖아. 책임 PM이니까. 그것도 뭐 하청받은 건 입찰 받았으니까 이걸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한 역사당 제가 5번씩 갔습니다. 5번씩. 가보고 또 가보고 가보고 또 가보고 도면 나면 가서 확인하고. 그래서 실설계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현장을 모르면 실설계는 무조건 틀립니다. 저는 그래서 후배들 그런 이야기해.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그래서 진짜로 도저히 한계 상황 될 때까지 해라. 그게 내가 말하는 체득입니다. 체득. 여러분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체득되지 않으면 절대로 위기 상황에서 발현이 안 됩니다. 저는 삶을 겪을 때 그때 삼성에 근무할 때 KT에 근무할 때 KT 들어다니면서 그 선배님들 했던 말들이 아까 말했던 SOP가 됐던 현장 실사의 중요성을 이영희 국장님한테 들은 그것들은 저는요 삶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겁니다. 지금 이영희 선배님 무슨 역할 하는지 모르겠어요. 돌아계신지 잘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그 선배님 했던 그게 1986년이거든요. 85년 86년. 그때 그걸 배운 거예요. 실석의 과장은 현장 실사를 네가 다녀라. 네가 얘들 시키지 말고 네가 시설공사 해보고 네가 다 해봤으니까 현장 가면 니는 보면 딱 보일 거 아니냐. 근데 신입사원 보내면 신입사원들 가서 어떻게 현장 보고 하냐. 그럼 맨날 설계병이 일어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기본 실설계 핵심은 뭐냐면 시설 공사를 위한 설계도 작성이라는 걸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아까 우리가 설계도 검토에 3가지 나왔잖아요. 첫 번째 뭐죠? 시공이 가능한지 안 한지. 두 번째 현장 여건과 맞는지 안 맞는지. 세 번째는 다른 공정 또는 다른 사업과 연동관계가 됐느냐. 그 당시도 마찬가지예요. 제일 문제가 뭐냐면 교환기가 설치된다고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전원이 안 살면 다시 말해 정유기 축전지 공사가 안 끝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다시 말해 전원이 안 들어오면 신설전화국사에 전원이 안 들어올 수 있지 않습니까? 아직 그 사람들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럴 때 한전에 가가지고 언제 전기 들어오느냐 또 본사에 들어가서 언제 전기 들어오느냐 그걸 알아야 그 예정군지표를 만들 수 있거든요. 어찌됐든 저는 이영희 그 국장님이 했던 그 실설계 원칙 실설계는 시공이 가능해야 되고 현장 여건과 일치가 된다. 그거는요 저는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뼈에 사무칩니다. 그거를 저는 체득이라고 해요. 체득. 우리가 어떤 일 할 때 그렇게 진짜로 힘들어 봐야 돼요. 그래야 그게 몸에 배는 겁니다. 이건 잊어버릴 수 없는 거잖아요. 제가 깜짝 놀란 게 80년대 중반에 그렇게 배웠는데 최근에 바로 2년 전입니다. 2020년도에 그 열차 행사장치 설계를 제가 했다니까요. 저는 설계한 과장이었지 설계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근데 그때 그 배웠던 것들이 체득됐기 때문에 실설계를 무난히 맞췄고 같이 일했던 후배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 와, 한 번도 AS 요청이 없다는 거죠. 그건 왜 그러냐? 내가 실시 설계 과장으로서 제대로 배웠기 때문에 체득된 지식으로 그걸 수행했기 때문이다 라는 확신합니다. 그건 제가 잘났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 하실 때 힘들다고 피하지 말고 그걸 전공법 힘이 들면 들수록 이론적인 걸 정리하고 또 다른 경험 있는 사람의 그 경험을 내가 배워가지고 내 걸로 만들어서 그걸 정면 돌파하는 그런 어떤 자세가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지금도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저는 이제 하는 일이 사실 나이를 먹다 보니까 뭐 현장 가가지고 시공하거나 감리하는 쪽은 제가 좀 부담스럽고요. 저는 이제 아무래도 강의를 좀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장 시공 감리는 좀 힘들고 제가 하는 건 실설계를 하거나 기본 설계하거나 기본 계획 수립하는 쪽으로 좀 마스터 플래너 쪽으로 좀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이 회사 온 게 이제 11년 됐는데요.
저는 이제 왜 제가 2010년에 제가 했던 썬델콤을 우리 친구한테 주고 제가 한빛DNS로 옮겼는데 지금 현재 한빛DNS라는 회사거든요. 한빛은 어떤 뜻이냐면 한은 크다는 뜻이고요. 빛은 태양입니다. 그리고 D는 디자인이고요. S는 슈퍼비전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회사는 태양광 발전 설비 설계 감리 전문 회사입니다. 1995년에 생겼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태양광 발전 설비 설계한 회사입니다. 대단한 그런 회사죠. 거기는 2010년에 갔는데 왜 갔냐면 2010년 4월 14일 날 저탄소 녹색 성장 기본법이 발의됐어요. 그러면 로우 카본 그린 글을 쓰잖아요. 앞으로는 스마트 시대에서 추가적으로 그린 시대가 되는구나. 그래서 내가 그린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 바로 신재생 에너지 전문 회사인 한빛DNS로 제가 옮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기술사가 있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제 부사장 하라고 부사장 안 한다 그랬고 부담스러워서 제가 연구소장으로 지금까지 근무하고 있는데 제가 10년 동안 준비한 게 뭐냐면 스마트 앤드 그린이라고 하는 그런 프로젝트 하고 싶었거든요. 10년 만에 드디어 작년에 제안서를 써가지고 금년 2월 9일 날 계약을 했습니다. 프로젝트 명칭이 스마트 그린 산단 마스터 플랜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입니다. 우리나라의 산업단지가 1,400개가 있습니다. 이 1,400개를 스마트 그린 산단으로 가는 첫 번째 프로젝트를 제가 수주한 겁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모든 일이든지 준비하면 된다. 몇 년 만에요? 10년 만에. 그랬더니 작년 말에 우리 사장님이 저는 비상근이거든요. 일주일에 한두 번씩 나갑니다. 근데 요즘 프로젝트 하다 보니까 제가 집에서 재택근무하면서 전부 다 연구 영역이니까 집에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작년 연말에 우리 여직원이 전화 왔어요. 소장님 정무식에 꼭 나오랍니다. 아이고 큰일 나구나. 이제 한 10년 지나니까 이제 드디어 잘릴란가 보다. 갔더니 정무식 좀 일찍 갔어요. 정무식 시작됐는데 갑자기 무슨 뭐 이러기로 하더만 표창장을 준다 하더라고요. 표창장이 뭔데 그랬더니 장기 근속 표창 11년 했거든요. 제가 10년 이상 했다고 장기 근속 표창장을 주시더라고요. 사장님이 중소기업인데도 표창장을 준 게 아니라 상금을 주시더라고요. 보상금으로. 얼마 줬냐? 250만 원. 전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구나. 그리고 나서 그런 일이 있다 보니까 이제 물론 작년에 제안서를 써놨잖아요. 제안서 쓰고 이제 일이 수주가 돼가지고 정말 저는 10년 만에 뜻을 이룬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요즘 스마트 그린 산단 마스터 플랜장에 거의 미쳐 있습니다. 그거는 기술이 세 가지거든요. 요즘 혹시 들어보셨나요? 시테크라고. 클라이메이트, 기후, 변화 협약이라는 것이죠. 크린, 친환경입니다. 카본, 저탄소죠. 우리가 카본, 탄소. 이 세 가지를 줄이는 게 C테크인데 이걸 옛날에는 그린이라고 해요. 그린 테크놀로지. 그 다음에 최근에는 이제 4포라고 해서요. 줄이는 거 있어요. 리사이클이라고 해서 재사용하는 거죠. 리두스 줄이는 거 있어요. 리유즈 재사용합니다. 리퓨즈 거절하는 거거든요. 그런 컨셉들이 전부 다 그린 테크놀로지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동안 했던 스마트 기술에다가 그린 테크놀로지, 크린 테크놀로지를 합치게 되면 그게 바로 스마트 그린 테크놀로지 되는 거죠. 이런 걸 가지고 산단을 만들어서 완전히 다시 하는 건데 그걸 이제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이제 뭐 이렇게 문서화 시키는 게 이제 주로 뭐 이렇게 보고서만 만드는데 저는 그걸 가지고 뭘 할 거냐면 아예 기본계획 단계에서부터 BIM으로 해가지고 그걸 밟고 갑니다. 그래서 이제 5월 말에 중간고 가는데 중간고 갈 때 제 BIM 가지고 쏘아가지고 예산까지 다 만들 거거든요. 그러면 기본계획 할 때부터 기본 설계 개념까지 다 나오고요. 실설계까지 같이 나오는 거죠. 근데 계속 그걸 보완해 가면 더 좋은 어떤 산단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기본에 충실하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경험을 축적하는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오전에 했던 청종,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두 번째, 힘이 들더라도 몸에 배도록 체득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갖춰졌으면 내 자신을 위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노력하는 배려하는 마음이 중요하다 하는 것이 제가 삶에 가지고 있는 새로운 키워드 세 가지거든요. 저는요 지금까지 44년 동안 엔젤 활동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살았어요. 외형적인 게 아니라 뭐 집을 키우거나 뭐 재산을 많이 늘리거나 자동차를 좋은 거 사거나 부자가 되거나 그게 아니라 제가 했던 통신 엔진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자부심을 가지고 해왔어요. 그걸 가지고 지금 제가 매주 목요일 날도 특강을 하고 있고, 또 매주 토요일 날은 지금 박사과정에 있는 사람들 한 11명 모아놓고 제가 무료로 바로 그런 특강들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들이 뭐냐면 우리가 산업 현장에서 체득된 지식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는 걸 깨달을 수 있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실설계라는 것은 뭐냐? 시공을 위한 설계도서다. 그래서 꼭 3요소 잊지 마세요. 첫째는 시공이 가능해야 된다. 두 번째는 현장하고 일치가 된다. 세 번째는 다른 공정이나 다른 사업과의 연동 관계를 꼭 확인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우리 정보통신공사법에 바로 실설계의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정보통신공사법 제2조 8항에 보면 설계란 공사에 관한 계획서, 설계도면, 기술계산서, 공사비 명세서, 그다음에 설계 설명서 등을 작성한 행위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설계는 설계도서를 작성한 행위가 설계예요. 근데 실설계 종류는요 5가지입니다. 자, 공사계획서, 설계도면, 기술계산서, 설계설명서, 공사명세서. 그게 바로 우리가 실시설계의 작성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처럼 기본에 충실하면서 우리가 법률을 잘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조달